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경제 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예, 이번 추경의 핵심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일 텐데 일단 집행을 위한 절차들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 행안위를 통과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지금 추경안을 하는 이유는 바로 경기 침체, 내수 진작 그리고 미국과의 관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 아니겠습니까? 1일 국회 행안위에 13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회의로 법사위를 통과해서 가게 되는데 지역화폐 예산이 6천억 원, 이 추경안도 원안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는 이 지방정부가 이 소비 쿠폰 발행 예산 중에서 2조 9천억 원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 삭제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지방정부가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 17개 광역 시도가 이제 나누어서 내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예산도 없는 거고 이 부분을 중앙정부가 다 부담하겠다. 뭐 국채 발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추경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 의결이 됐고 곧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실제로 지방 정부가 한 2조 9천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전액 국비로 전환이 된 점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방 정부들이 사실 여력이 없죠. 뭐 지방세가 잘 거치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특히 지방의 부동산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사실 그 지난 정부에서 교부세를 지방에 내려주는 교부세를 갖다 대폭 감액을 했어요. 왜 여력이 없고 또 경상북도, 남도 같은 경우는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 추경 때 일단 많이 좀 부담한 측면들이 있어요.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5월 달에 지금 한 9,461억 원 정도를 갖다가 투입을 했으니까 재정 여력이 거의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고갈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방정부의 어떤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중앙정부가 일단 다 부담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남은 절차가 예결위 심의 거치고 본회의 거치고 나면 이제 정부가 발빠르게 집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은 국민들이 실제로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득 계층별로 좀 액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이르면 3일, 늦어도 한 4일 정도에는 통과가 될 거고요. 그럼 기재부에서 한 2주 정도의 어떤 준비 시간을 거치면은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소비 쿠폰이 전부 다 발행이 돼서 국민들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소득에 따라서 일단 차이가 납니다. 상위 10%는 15만 원을 받게 되고요. 예. 일반 국민은 총 25만 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럼 뭐 일반인들 중에서 이런 불만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왜 차별하느냐. 근데 사실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 취약계층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한계 소비 성향이라도 약간 좀 어려운 말인데 돈을 소비 쿠폰을 받게 되면 일단 다 쓰게 돼 있어요. 워낙 급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비 진작 효과도 두려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돈들인데 네네. 일각에서 이 돈이 풀리면 물가가 다시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측 입장에서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재부 2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 둔화 국면이고 총수요가 잠재 수요 미치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거나 하려고 하는 능력이 100 정도는 되는데 이게 지금 8, 9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가 확 늘어가지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우리나라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사실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튀었던 그 에너지 가격 자체가 지금 급하게 내림세에 있는 거고요. 물가는 2% 수준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사실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수요 수단에서 수요가 늘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공급 사이드에서 지금 이 제조업체라든지 가공업체라든지 식품업체들이 물가를 올려버린 측면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국정에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 공백을 틈타가지고 제조업체들이 이런 어떤 물가 인상을 갖다 주도했던 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런 어떤 물가들에 대한 어떤 인하 압박도 앞으로는 상당히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